10억을 받을래? 아니면 차은우 얼굴을 받을래? 하면 뭐 고르시겠어요? 10억은 당장 주니까 좋기는 한데 차은우 얼굴로 10억 이상 벌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차은우 얼굴을 받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엄지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2022 개정 영어 변화하는 방향과 그리고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등영어 변화하는 건 두 가지로 제가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는 평가 방식이 바뀌고요. 두 번째로는 시험 유형이 바뀔 건데 이 평가 방식의 변화 설명드리기 이전에 입시 공부를 하시려고 이제 막 오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기초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영어는 다른 과목과는 좀 다르게 수능과 내신이 그동안 평가 방식이 달랐죠. 수능은 절대평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수와 상관없이 점수가 중요해요.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주겠다. 80점 이상이면 2등급을 주겠다인 거고 요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신이 바뀌는 건데 내신이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으로 바뀌게 돼요. 1등급 학생들이 2.5배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의 선배 어머님들한테서 들었던 우리 애가 1점 몇인데 어디 대학을 갔다라는 기준은 이제 다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개정이 이제 첫 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학들이 뭘 같이 반영할지 아직 잘 모릅니다. 수능이 변별력이 좀 낮아졌다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수능이 변별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대학에서 정시 100으로 뽑는 대학교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정시 너 잘 봤네. 수능 점수 플러스 학교 점수 가져와.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점수를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고1들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시험 유형의 변화를 좀 살펴볼게요. 원래 이제 우리 내신에서는 수능형, 내신형, 서술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논술형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가 가이드가 나왔냐면 서술형, 논술형을 합쳐서 50%까지 내라. 이런 식의 가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 다 맞아도 50점 맞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수능형, 내신형이 그럼 뭐냐? 수능형에는 6월 학력평가 봅니다. 그 학력평가에 나오는 그 유형 그대로 우리 내신에서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표준적인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고요. 우리 수능은 아시다시피 정형화된 시험이에요. 특히 영어는 정해진 번호에 정해진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18번의 목적부터 45번의 장문 독해까지 그 번호의 그 유형이 그대로 나오니까 6월 학평 끝나고 나면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제 표준적인 이야기 말고 내신형은 학교 선생님 마음대로 내시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스타일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심한 게 뭐냐면 모두 고르시오. 요게 이제 우리 애들을 제일 힘들게 해요. 학교 좀 어렵게 내는 학교들은 저거 5개 연속 내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뭘 봤냐면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놓고 답이 1개 아니면 답이 4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통념상 모두 고르시오 하면 적어도 한 2-3개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4개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건드리는 것들이 있고요. 추론 가능한 내용, 바르게 설명한 거 다양한 문제가 있고 잠깐 대치동에 있을 때 뭘 봤냐면 미식축구 관련된 지문이었어요. 근데 그 미식축구를 그 상황을 선생님께서 그림으로 직접 그리셔서 이 글의 내용과 이 그림이랑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것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이게 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학교 스타일을 좀 잘 파악하셔야 된다. 그리고 서술형. 서술형은 사실 우리가 영작만 있는 줄 아시는데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작만 연습했는데 갔더니 그게 안 나오고 뭔가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어 있어요. 7점 이상씩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를 틀리면 등급이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연습을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플러스로 논술형이 이번에 추가가 됐는데 서술형이랑 논술형의 차이는요.
뭐 눈치채셨겠지만 분량의 차이입니다. 서술형은 한두 문장, 논술형은 한 단락. 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원어민이 아닌데 한국어로도 글을 못 쓰는데 영어로 우리 애가 어떻게 한 단락을 쓰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유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글 2개를 주고요. A글에서 주장하는 바를 파악해. 그런 다음에 그 주장을 기반으로 B를 비판해.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유형이 나올 거라고 발표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석 능력과 우리가 기존에 하던 독해 공부가 중요하겠고, 내신형은요 학교마다 정말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 학교 선생님, 우리 학년 선생님의 스타일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학교 시험지 분석 아직 안 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건데, 중간고사 끝나고 채점만 하고 나가 노느라 바쁜 친구들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요 강력하게 한번 서술형 대비 교재나 뭐 강의 같은 걸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 서술형 교재가 요즘 시중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그 서술형 유형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영작 문법이 나오는지도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한 번은 싹 다 돌려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논술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한 단락을 쓰는데 문법을 아예 안 틀리고 막 표현도 다채롭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골치가 아프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채점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객관적인 조건을 거실 겁니다. 조건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몇 자로 써라, 뭐 몇 단어로 써라, 그리고 이 문법을 반드시 추가해서 써라라는 그 조건을 잘 보셔야 되고, 그 조건은 무조건 맞춰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못 맞추면 그거는 객관적으로 따질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인 감점 요인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세 파트에 나눠서 영어 공부법 설명해 드릴 건데, 간략하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살펴볼게요. 제일 많이 고민되시는 게 어휘죠. 어휘는 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제 매일 1시간씩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이유는 뭐냐면요, 2시간씩 해버리게 되면 뭐 영어를 어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고 타과목 할 시간이 안 나와요. 근데 1시간씩은 하셔야 됩니다. 이 1시간은 뭐냐면 공부하고 테스트 보는 시간까지 포함.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도대체 몇 개를 외워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1시간 동안 외울 수 있는 게 적정량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시다 보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내가 숙달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양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씩 하시고 5+2로 하세요. 5일 동안은 매일, 이틀 동안은 복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원학습 중요해요. 단어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영어에 트랜스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트랜스는 뭐냐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라는 뜻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이게 좀 바뀌는 느낌. 그래서 그 뒤에 form, 형태라는 단어를 붙이면 형태가 바뀌는 거니까 변형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트랜스 뒤에 젠더를 붙이면 젠더가 뭐죠? 성. 그래서 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환이라는 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원 공부를 해놓으면 우리가 아무리 단어를 열심히 외워도 시험장에 가면 수능날 모르는 단어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때 대처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원학습은 꼭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단어 외우라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읽어요. 1시간 내내. 그럼 당연히 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발음하세요. 발음하고 쓰세요. 우리가 발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뇌를 거쳐야 돼요. 뇌를 한번 거쳐야지 소리가 나오고요. 그 소리가 다시 내 귀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학교 때는 단어 뜻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막 200개 외우고 하잖아요. 이거 별로 좋지 않고요. 고등학교 때는 단어와 뜻이 있으면 얘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 반대 의미를 가지는 단어, 비슷하게 생긴 단어,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넓게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뭐 어디에서 이런 자료가 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장에 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꼼꼼하게 챙기면서 읽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법이랑 영작은 중학교 때 문법이랑 고등학교 때 문법이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게 그겁니다. 근데 출제되는 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관계대명사가 나와도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랑 잘 어울리는지를 물어봤다면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또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랑 둘 중에 뭐 쓸래?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되는 논리가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용 수업이나 아니면 고등학교용 교재 이런 걸 한 번은 꼭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법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밑줄을 그어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얘가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 이건 뭐 수동태 문제네 이렇게. 그럼 그건 감이거든요, 전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름방학 이럴 때 있잖아요. 아니면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 지금 사이에 요런 때 집중적으로 개념을 끝내고 나서 기출문제를 계속 푸셔야 돼요. 이거는 뭐 막 며칠에 해가지고 뭐 한 학기짜리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한 20일 동안 그냥 문제를 기출문제를 다 푸시면 되고 학년 상관이 없습니다. 1, 2, 3학년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라는 거는 수능 기출문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의고사. 이걸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작. 학교에서 영작 문제 보통 어디에 내냐면요. 첫 번째로는 교과서 단원별 대표 문법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제 단원마다 2개씩 있거든요. 그게 어디 숨겨져 있지 않고요. 지문 뒤에 보시면 코너로 있어요. 그 단원별 그 대표 문법 2개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룬 문장 당연히 나오겠죠. 50분 수업인데 10분씩 설명했어. 그럼 그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업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원래 중요한 거.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영작 아까 말씀드렸던 서술형 책 이런 것들에 있으니까 그래서 꼭 한 번은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원래 중요한 문법들까지. 그 다음에 해석과 독해 파트를 좀 볼게요. 해석과 독해가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해도 이제 독해 수업인데 그냥 해석만 쭉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답이 이거다. 이렇게 골라주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세요. 해석은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어로 쓰여 있는 국어 지문을 다 100점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잘 바꿔놓는 거를 해석이라고 본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게, 국어 시험 보듯이 보는 게 이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단에 문장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주제문이라면 그 밑에 말은 똑같은데 단어만 바꿔놓은 문장도 하나 나오고, 그것에 사례, 구체적인 사례도 나오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잘 몰라요. 요즘에는 그냥 영상 세대라서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걸 정보 처리하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독해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함기에 관해서 살짝 이야기를 드릴게요. 유독 영어에서만 학습법을 찾아보면 내신은 외워야 된다라는, 이게 좀 중론인 것 같아요. 특히 막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너무 많아요. 제가 10억을 받을래? 아니면 차은우 얼굴을 받을래? 하면 뭐 고르시겠어요? 10억은 당장 주니까 좋기는 한데 차은우 얼굴로 10억 이상 벌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차은우 얼굴을 받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장 외우면 지금 시험은 잘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기말고사 때 그만큼 노력을 똑같이 들여서 또 외워야 됩니다. 2학년이 되면 다른 과목 공부할 거 더 많아져요. 수학 더 어려워지는데, 근데 2배로 지문이 많아져요. 영어 지문이 계속 많아지거든요. 3학년 되면 문제집 한 권이 시험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통함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더라도 기초 실력을 잘 쌓으셔야 돼요. 지금 이거를 내신 대비를 하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의 수능형 문제 다 나온다고. 이걸 하면서 해석 능력 쌓고 단어 실력 쌓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늘어가야 되는데, 그냥 통함기로 얘를 접근해버리면 수능 공부는 언제 합니까? 내신 기간이 1년에 5개월이에요. 그런데 그 5개월을 버리고 남는 시간에 뭐 이렇게 수능 영어를 공부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통함기는 불안하시겠지만 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